우리 모두 다,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새 아파트라든지 신규 분양 아파트, 준신축, 이까지 정말 정말 살고 싶을 건데, 새 아파트 내가 들어간다거나, 신규 분양 아파트 내가 들어갔을 때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애들 키울 수도 있고, 요즘에 대다수들 보면, 지상에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있고 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. 그래서 차가 없고, 당연히 또 지하 엘리베이터랑 위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비 맞지 않고 다 올라갈 수도 있고, 또 요즘에는 커뮤니티 시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골프라든지 헬스라든지 독서실, 카페 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좋은 커뮤니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.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아파트, 새 아파트 살았을 때 장점이 한 100개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좋다.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점이 있죠. 단점이 있는데, 만약에 내가 분양해가지고 내가 청약을 해야 된다. 분양했는데 내가 청약을 계속적으로 도전해서 청약 당첨이 돼야 된다 하면, 특히나 인기 좋고 대부분이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인기 좋고 실소유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대신에 분양 물량이 적은 곳이라면 이 분양 당첨되기가 하늘이 별 따기겠죠.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무주택 기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. 그 점수가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전세 또는 월세에 내가 거주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기약이 없는 거죠.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하늘이 별 따기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, 세 자릿수 되면 이게 도대체 언제 될지는 내가 정말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안 좋은 것이고, 또 가장 큰 단점이 가격이 비싸다. 내 돈 주고 아파트 다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, 요즘에. 그렇기 때문에 규제한다고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정책 기조가 좀 변화가 있죠.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에게 대출 한도를 좀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. 규제를 또 풀어준다고 하니까 분양가는 올라갔고, 아파트 가격 올랐는데 이제서야 대출 규제 풀어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은 그렇게 됐다 하니까 인정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죠.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단점, 정말 분양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또 신규 분양 아파트, 준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가격이 그쪽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단점이다.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. 일단은 3억 정도의 내가 담보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내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 표를 하나 떼어 보겠습니다. 3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대출 금리를 2.5% 정도 전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, 사례 1번은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내가 대출 상환을 하겠다. 30년이니까 1년에 12개월이죠. 곱하기 12 하면 360개월이고, 사례 2번에는 조금 더 바짝 단기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겠다. 10년으로 잡았습니다. 10년 고정금리 대출 상환 시에 총 120개월입니다. 그래서 제가 봤더니만 모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해놓은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. 사례 1번에 30년 동안에 내가 매달 갚아야지만 3억을 갚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약 120만 원을 360개월, 즉 30년이죠.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매달 대출 이자 포함해서 원금이 계속 나가야 되고, 10년 동안에 하면 기간은 줄어들겠지만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죠. 280만 원입니다. 120개월 납부. 제가 이걸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, 분양이 내가 당첨됐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딱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. 와, 아파트 당첨됐어. 와, 이제 내가 이제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어. 근데 그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이런 재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뒷받침되어 있는가를 한 번쯤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. 그게 가정경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목표, 말씀드린 원금 상환, 여기 포함된 우리가 매달 생활할 때 필요한 생활비 들어가겠죠. 근데 매달 들어오는 월급 포함, 월급 대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지출이 있는데, 아이가 있으면 양육비가 있어야 되고, 본인들의 용돈, 생활비, 식비 등등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새 아파트 당첨돼서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새 아파트는 무조건 오르니까,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니까 구축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물론 그렇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 아파트에 사는 동안, 아까 말씀드렸죠. 10년이면 10년, 20년이면 20년, 30년이면 30년 동안 내가 과연 감수할 것이 무엇인가, 단점이 무엇인가를 고려를 현실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. 거기에 대한 대응책, 계획, 해결책이 무엇일까 한 번이라도 고민해서 나는 그 돈만큼 계속적으로 내가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. 그만큼 큰 돈을 내가 깔고 앉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이에 돈을 또 다른 것에 굴린다거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,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번쯤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책에서도,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의 책에 자산과 부채 개념이 나오는데,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. 동일한 아파트, 동일한 부동산에서도 어떤 것은 자산이 되고 어떤 것은 부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계속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가,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 돈이 주머니 속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인가에 봤을 때 자산과 부채 개념이 나눠진다 말씀드렸는데, 이런 경우 신축 아파트, 새 아파트, 분양받은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는
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대출 원금과 이자가 계속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실거주 아파트, 이 실거주의 안정성 측면에서 너무나 좋지만 자산이나 부채 이런 개념에 이렇게 나누어 때는 자산보다는 부채에 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짧으면 10년, 길게는 30년, 아까 잠깐 언급드린 3억의 대출했을 때 예시를 들었을 때 이 돈이 계속적으로 매달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 돈 제외하고 내가 애들 키우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먹을 거 먹고 생활비 쓰고 관리비 내고 통신비 내고 등등 했을 때 내가 직장 남은 연수가 있겠죠.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 근무했으니까 내가 퇴직까지 몇 년 정도 희망 정도 내가 그런 연수가 있다.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대출금을 내가 모두 갚아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? 혹시나 저축은 저래 버리면 저축은 정말 딴 세상 얘기 아닌가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 집 마련해가지고 대출 상환 다 돼가지고 내가 20년 30년 뒤에 내 집으로서 온전히 다 되겠지만 또 끝에 가서 주택연금을 해서 내가 노후에 쓸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그 중간에 매달 대출을 갚아 나가야 되는 그 세월,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계속적으로 매달 내 생활 들어오는 그 돈에서 생활비 빠져나가고 플러스해서 대출금과 이자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내가 나머지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? 저축은 아마 힘들 것이다.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 가정의 재무적인 계획, 목표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,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,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남편분과 아내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두 분이 머리 합쳐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. 뭐 다 좋은데 10년, 30년 동안에 투자가 가능한 기회비용, 돈과 시간을 여기 실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라든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이것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실거주 아파트에 사는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?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. 하지만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,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.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아파트 새 아파트 사가지고 또 분양금 당첨돼가지고 자산적 가치가 되고 내가 나중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대출 이자 원금 다 갚아가지고 온전히 내 것이 된 다음에 내 노후 자산으로서 주택연금으로서 내가 활용하겠다, 내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겠다,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과 당첨됐으니까 새 아파트 온전히 내 것이야, 이제 모든 것이 내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뒤에 10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달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내 월급에서 계속적으로 매달 나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적으로 그 돈 나가고 나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되는가,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내가 가능한가,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출을 30년 동안이나 내가 걸고 내가 과연 갚을 수 있을 것인가도 현실적인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, 내가 이 선택이 맞았어, 계획이 있고 없고는 저는 제가 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두 분이 고려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신규 분양 아파트, 새 아파트, 준신축 아파트 이 뭐 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내 세상이고 다 아파트가 내 것이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. 이런 재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가지심과 안 가지심 여러분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.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닥코TV의 닥코였습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.